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바퀴가 도는 1년. 그 1년은 365개의 하루들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한 100개쯤이 되는 하루가 아닌 왜 365일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걸까요? 과학적인 이유가 분명 있겠지만요. 저는요, 우리에게 1년에 무려 365번이나 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새 힘을 북돋고 새 기회를 주는 거죠. 그때 잘했어야 하는데 혹시 놓쳐버린 기회에 실망하고 계시다면요. 2019년에는 아직 200번보다도 더 많은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실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서대문구 대림한의원의 이기룡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2000번, 서울 전화 02-8232-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이기룡 원장님과 함께 체질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지난 시간에 사상 체질 의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체질 진단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 사상의학이 체질을 모르면은 사상의학이 사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체질의학의 관건이 체질을 감별하는 건데 네. 예, 그동안 체질 감별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그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네. 네. 기미 3.1운동 때 그 독립선언문에 33인이 등재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 민족대표 그분 중에 33인 중에 이 최린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예, 이 최린 선생이 이 소시적에 이재마 선생한테 치료를 받으러 갔대요. 그랬는데 네. 한참을 진단을 하고 뭐 이거 물어보고 진맥도 하고 그러더니 고민 끝에 그 뜰 앞에 있는 동쪽에 쌓여 있는 장작더미를 서쪽으로 옮겨 싸라 그래서 네. 왜 그러나 하고 나가서 그걸 다 옮겨 싸고 다시 진료실에 들어오니까 또 진맥을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러더니 그 장작더미를 다시 제자리로 싸라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이 그거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면서 화를 냈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소양인이구먼. 그리고 소양인 약을 처방했다는 그런 그게 이제 최린 선생 그 자서전에 그게 등재되어 있다 그래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체질이 감별이 어려워요. 그런가 하면 시장에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 사람이 무슨 체질일까 하면은 궁금하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말을 걸고 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네. 또 뭐 시비도 걸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체질을 알려고 이제 그랬대요. 그렇다면 그 말씀해주신 일화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장작을 자꾸 옮겼다 놓았다 또 옮겼다 놓았다 했을 때 버럭 화를 내시는 그 성향이나 성격을 보고 소양인지를 감별하셨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그 이야기도 되지만 네. 그 장작을 쌓는 걸 곱게 꼼꼼하게 잘 쌓나, 네. 또 빨리 하나 느리게 하나 뭐 이런 걸 다 봤겠죠. 그렇다면 네. 그 최린 선생이라는 분은 네. 어떤 식으로 쌓았기 때문에 소양인이라고 볼 수가 있었다고 예측을 하시나요? 거기까지서는 몰랐죠. 화를 내고 벌떡 일어나는 걸 보고 소양인이구나 그렇게 판단을.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상 체질에 대해서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격이나 성향도 분명 영향을 준다라는 말씀이신 물론이죠.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체질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체질도 그 성향하고 성격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있어요. 체질이 성향과 성격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다는. 네.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길을 가다가 그 사람 체질을 이제 알아보고 또 혹시 이제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감별을 도저히 체질 감별을 할 수 없으면은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2, 3일 동안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 행동이나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체질을 감별해서 약을 지어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상당히 많은 임상을 거치셨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 그 모 방송국에서 그 사상의학에 대한 걸 아주 깊이 있게 많은 학자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제작해서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한 장면을 보면은 모델 4사람을 선정해서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4사람을 선정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체질의학자로 유명화되는 분 3분한테다 이제 감별을 시켰어요. 그 3분이 누군가 하면은 한 분은 서울 의대 교수를 평생 지낸 이명복 박사라고 하는 분이고, 그분은 양의사면서도 그 한방에 특히 체질에 관심이 있어서 그분 기록에 보면은 자기 병원에 오는 서울대 병원에 오는 환자들 또 그 직원들 뭐 의사들 이걸 다 상대로 해서 체질 감별을 했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분하고 이 앞으로 이제 강의에 나오지만 팔체질 침을 연구해내신 권도원 박사라고 있으세요. 그분하고 또 김달래 박사라고 상지 한의대 학장도 지내시고 사상의학 교수를 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그렇게 3분이서 감별을 했는데 어쩌자고 한 사람도 같은 체질로 안 나왔어. 좀 의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3분의 감별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방법이 누가 틀렸는지 좌우간 틀렸길래 그게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그 방송국에다가 그 모델이 누구냐 그걸 물었더니 그 제작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생년월일을 물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나하고 일치한 사람은 또 하나뿐이야. 3사람 중에. 네 사람 중에. 그렇게 어려워요. 그동안에 이제 체질 감별에 대한 게 설문지를 이제 작성해서 추위를 타냐, 뭐 땀이 많으냐, 뜨거운 물이 좋으냐, 어깨가 넓으냐, 허리통이 굵으냐, 뭐 이런 그 설문지를 만들어서 그거에 체크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체크된 거를 그 체질로 이제 판정을 해서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고 있었어요. 뭐 지금은 거의 그게 사장된 건데. 그리고 오링 테스트라고 이제 이게 이명복 박사가 창안해낸 거예요. 완력 테스트라는 것도 이제 그분이 이제 창안해낸 거고, 그다음에 안구를 이제 들여다보고
아. 체질을 감별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진동자라 그래가지고 추를 요 맥 뛰는 데다가 요렇게 대고서 그 움직이는 걸 보고 또 감별하는 방법도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다 실제 임상에 응용이 안 되더라고요. 아. 또 실제로 해봐도 맞질 않아. 진동자로다 소음인으로 나왔는데 소음인 약을 쓰면 안 들어. 네. 안 드는 것까지도 좋은데 그 약을 먹고 오히려 소음인 약을 먹고 부작용이. 부작용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한의사들이 그 부작용이 걱정되니까 안 쓰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그것이 이제 체질 방법이었고, 네. 이제 대개 어깨가 이재만 선생이 이제 특히 한 얘기인데 어깨가 넓으면은 소양인이다. 네. 허리통이 굵으면은 태음인이다. 응치가 크면은 소음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안 맞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내가 연구한 운기 체질론에 의하면은 네. 그 태음인한테도 어깨가 넓은 사람이 어깨가 넓고 히프가 좁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 네. 또 태양인한테도 그렇고 소양인한테도 그렇고 소음인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그건 아니다. 네. 체형을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거의 뭐 조금 안 맞다고 봐야 된다. 사용을 안 해요. 그다음에 그 이재마 선생님께서는 그 막 시장 통해서 사람들과 정말 시비까지 붙여가면서 네. 연구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언제부터 그렇게 체질에 관심을 두셨나요? 네. 그분이 체질에 관심을 둔 거는 의사가 돼가지고 네. 관심을 둔 게 아니라, 아, 아닌가요? 네. 내가 이건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그 군 생활을 할 때 네. 지병이 있어서 예. 그 해역이라는 병하고 반위증이라는 열격 반위증이라는 그러니까 위경련 또는 유문경련 그런 병을 이제 앓고 있을 때 네. 자기가 그런 병이 있으니까 많은 치료를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재마가 태양인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태양인이 개발된 처방이 없었어요. 아. 그래 이제 다른 체질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에 치료한 이제 처방이 있으니까 그 처방들을 썼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자기는 다른 사람은 치료됐다는 처방이 자기는 치료가 안 돼. 안 되는 건 고사하고 매번 그 태양이는 자기 체질에 안 맞는 약을 쓰면 부작용이 아주 심해요. 네. 그러니까 매번 부작용만 나고 그러니까 왜 저 사람한테는 맞는데 나한테는 안 맞나? 답답하셨겠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이게 저 약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거를 그때부터 깨달았고 그거에 관심이 있었지 않겠나? 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아, 결국에는 본인이 좀 답답함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직접적으로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런 중에 그리다가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역시 같은 병에 같은 약을 쓰는데 네. 예를 들어서 폐기력 약을 쓰는데 태음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이 약을 썼는데 한 3, 4개월 쓰니까 그냥 금방 체중도 늘고 네. 금방 낫던데 왜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낫나? 네. 또 어떤 사람은 왜 이 약을 먹고 더 못 살겠다 그러나? 그게 자꾸 부닥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체질이라는 걸 연구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방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약간의 사상 체질에 대해서 뭐 한의사분들 중에도 네. 뭐 의견이 좀 다르거나 약간의 뭐 좀 오류가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네. 사실 사상 체질이라는 게 한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 가장 발전된 의술이 사상의학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도대체 체질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그걸 난 이제 그 앞으로 말하는 운기론을 연구하면서 네. 아 이게
사람 체질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게 있어요. 예, 어떤 거죠? 예, 그 우리 이 지구상에는 특히 저 태양계에는 목화, 토금수 5가지 기운이 네. 예, 순환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이 5가지 기운이 강하고 약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모든 게 작용을 하게 돼 있는데 네. 강약을 가지고 따지는데 그 5가지 기운을 나는 4차원의 에너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네. 그렇게 한 이유가 이 4차원의 기운이라고 한 이유가 목화토금수를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피부로 느껴지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도저히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현대 과학으로 해석할 수 없는 4차원의 에너지 아니겠는가. 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규정을 하고 난 연구를 한 거죠. 예. 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 목화토금수라는 그 4차원의 에너지라는 부분이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4체질에 맞춰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그 체질이라는 걸 이제 정의를 내려야죠. 네. 체질이란 이 목화토금수 4차원의 에너지의 강약에 따라서 네. 결정된다. 네.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의 강약이다. 네. 체질이 네. 예, 그 목화토금수의 강약에 따라서 체질이 결정되고 네. 이 목화토금수가 타고난 목화토금수가 흐트러진 걸 병으로 봐요. 아. 네. 그다음에 이 흐트러진 거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치료다. 아, 네. 네. 운기학에서는 그렇게 난 이걸 규정을 했어요. 이거는 어느 학설에도 없어요. 네. 상당히 차원 높은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저게 무슨 소린가 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4차원의 에너지가 네.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니까 네. 예, 그거를 보면은 그 목이 강하고 금이 약하면은 네. 이게 태음인약이 아, 잘 맞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반대로 금이 강하고 목이 약한 때 태어나면은 태양인이 잘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마 선생이 말한 태양인, 태음인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야. 아. 그 다음에 화가 강하고 수가 약할 때 태어나면은 네. 소양인약이 잘 맞아. 네. 그 다음에 반대로 수가 강하고 화가 약할 때 태어나면은 소음인약이 잘 맞아. 네. 네. 그거를 발견하고 그날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 네. 야, 이거구나. 아. 그래서 그거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딱 A4 용지 한 장에다가 네. 다 정리를 해서 놓고 그 이튿날서부터 환자 오는 대로 그걸 가지고 체질을 감별해서 약을 쓰는데 한치도 오차가 없어. 오차가 없고. 예, 전혀 뭐 부작용 없고 여태 먹던 약 중에 제일 아주 네. 소화 잘 되고 몸이 가뿐하고 잠 잘 오고 뭐 아주 좋다 그래. 그래서 연구한 것이 지금 내가 여기 방송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질에 그게 체질에 실제로 반영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태어날 때 목화토금수 네. 이 강약만 알면 네. 체질을 바로 알 수가 있나요? 물론이죠. 체질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한 30여 년 이제 이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생년월일만 딱 들으면은 네. 당장 거기서 이 사람은 무슨 체질이고 성격은 어떻겠고 무슨 약을 써야 되겠고 침은 어느 침자리에다 침을 어떻게 놔야 되겠고 네. 뭐 그게 다
나타나요. 네. 네. 그렇다면 원장님, 만약에 같은 날 태어난 두 사람이 있다면 네, 체질도 같아지나요? 같죠. 아, 그런가요? 네, 같은 날 태어나면 모든 면이 다 똑같아요. 네. 그 통계청에 의하면 내가 한 4, 5년 전에 그 통계청에 물어본 얘기인데 네. 하루 한국에서 1,400명이 태어난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다 같은 체질이에요. 어, 그러면 그 사람을 한데 모아놓고 같게 생긴 사람이 있냐? 하나도 없다고 난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는 거는 네. 거의 외모나 뭐 체형 이런 거는 거의 부모한테 닮고 그다음에 체질이라는 거는 꼭 이 운기에 의해서 태어날 때 목화 토금수의 강약에 의해서 이 사람 체질이 결정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원장님이 방금 말씀을 해주신 부분도 있지만 네. 그 사람마다 얼굴이 다 각각 다르잖아요. 뭐 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런데 체질이 다 같다는 게 네. 저는 사실은 조금 납득이 안 네, 가거든요. 그건 저 한의사들하고 얘기를 해도 에이 그럴 수가 있냐 네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약을 쓰면은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뭐 네. 저도 소양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친구 중에도 소양인이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저는 뭐 이렇게 날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데쳐 먹는 것보다는. 근데 저는 이걸 좋아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게 잘 받고. 네. 그런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지도 않지만 먹으면 꼭 탈이 나는 네. 같은 소양인인데도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이건 체질이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그게 같은 소양인지 아닌지 그거는 이제 거기서 뭐 틀렸을지도 있어요. 다른 체질인데 소양인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소양인에도 소양인이 30종류나 돼요. 아, 소양인이 다 같은 소양인이 아닌 건가요? 네, 같지 않아요. 아. 그럼 뭘로 그걸 아느냐? 네. 그게 이제 화가 강하고 수가 약한 사람을 소양인이라고 하는데 네. 그 다음에 금, 목, 토 네. 이게 또 크냐 작으냐 아. 여기에서 이제 또 갈라지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소양인, 뭐 소음인 이런 식으로 4체질로 나뉘지만 네. 그 체질 안에도 30가지의 종류로 또 세분화가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상 체질이 이 생기기 전 태어날 때 4차원의 에너지 말씀하신 대로 목화토금속의 강약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목화토금속의 강약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것이 참 어려워요. 그쵸. 네. 네. 내가 그 뭐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하면 필생을 두고 연구한 네. 내용에서 거기서 찾아낸 건데 이게 우리 그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한의사의 최고 원전이라고 하는 책인데 네. 그 책에 나오는 오운육기라는 학설이 있어요. 네. 네. 오운육기요. 네. 네. 그것이 이제 목화토금수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변하고 네. 어떻게 순환하고 어떻게 화합하고 또 그럴 때에는 어떻게 화합된 상태는 이제 금과 목이 최대 최소로 됐을 때는 어떤 작용을 하고 그런 내용을 쓴 건데 네네. 예,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목화토금수가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에서 그걸 얘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그걸 연구하는 것을 운기론이라고 하는데 네. 예, 그 운기론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그 4,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그걸로 그 운기론으로 해 가지고 의학의 어떤 발전된 학설을 내놓은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냥 운기론이 있다는 거고 그걸 해석하는 책 그 정도로 쭉 내려왔지. 네. 예, 이렇게 의학에 직접 도입해서 응용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예, 그렇게 어려운 건데 네. 예, 그
의학인문이라고 우리 한의서의 동의보감 한의서의 동의보감하면 이게 세계적인 그렇죠. 의서예요. 네네. 예, 이제 그 중에 그 다음에 가는 게 의학인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운기론이 좀 또 나오는데 예, 거기에 보면은 선비의 도는 학문을 넓히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고 네. 의사의 도는 의사의 갈 길은 운기를 밝히는 것뿐이다. 아주 단정적으로 그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그 의학인문에서 그 운기론을 가지고 처방도 몇 개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네. 이건 체질과 멀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처방을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그건 난 거의 뭐 참고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오운 6기로 계산된 결과를 실제 체질 감별에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제 오운육기로 들어갈게요. 네. 네, 오운육기라는 것이 이제 네. 그 우리 동양 특히 한문 문화권에서는 갑자, 을축, 병인, 정묘하는 그 육식갑자가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떤 거죠? 그 육식갑자가 바로 이 목화토금소 4차원의 에너지를 분석해 놓은 그런 부호예요. 공식이야. 계산법 같은 거군요. 네, 공식이야 그게. 네. 그게 이제 그 육식갑자가 네. 10간이라 그래가지고 가불병정 무기경신 이렇게 10개의 네. 이제 기둥이 있어 쉽게 말하면. 네. 예, 그다음에 육기라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12가지가 있어. 네. 천간 지지 그렇게 하는데 천간이라는 거는 기둥이라는 소리고 지지 그러면 그 가지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네. 네, 그것이 서로 갑자, 을축, 네. 갑하고 그러니까 기둥에 갑하고 가지에 자하고 이렇게 합해진 거 요게 다 그렇게 골고루 한 번씩 겹쳐지게 하면은 60개가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육식갑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목화토금수를 계산해내는 공식이에요. 네. 그 목화토금수가 이제 오는 목화토금수 이렇게 5개고 네. 육기는 목화, 토화, 금수 이렇게 6개예요. 그 육기에서는 화가 2개가 있어. 네. 요거를 이제 서로 결합해서 그 변화하고 그런 거를 나타내는 것이 네. 그 부호가 갑자, 을축, 병인, 정묘 하는 육식갑자를 그 바로 그거를 겹치는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야. 예, 거기서 이제 이걸 찾아내는 거죠. 조금 복잡해서 네, 사실 복잡해요. 네,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 네. 같긴 하거든요. 그럼 이 계산된 결과가 체질에 어떤 식으로 좀 반영이 되나요? 아까 말한 대로 목이 강하냐, 금이 강하냐, 네. 수가 강하냐, 화가 강하냐, 요거 4가지가 네. 체질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톤은 어떻게 할 거냐? 네. 톤은 체질 감별하는 데는 여기서는 필요치가 않아요. 네 체질인데 네 체질을 감별하는 데는 그렇게 목, 금, 화, 수 이렇게 4개만 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갑자년에는 뭐가 강하고 뭐가 약하냐, 을축년에는 뭐가 강하고 뭐가 약하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게 한 해에도 전반년과 후반년이 또 달라요, 그게. 그래서 60갑자니까 60년이거든요. 네. 60년 중에 전반년, 후반년 2개씩 해서 전부 120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리고 120개에 대한 거를 환히 읽어야 이제 임상에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에겐 총 120가지의 체질이 있다라고 네, 이해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요. 그 120개 중에 이제 금이 강하고 목이 약한 그런 거는 그것 중에는 또
토가 강하고 수가 강하고 화가 강하고 요런 게 또 있거든요. 네. 그것의 강약이 또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같은 태음인이라 하더라도 네. 체질이 좀 다른 게 돼요. 그렇게 된 게 30개, 또 태양인에서는 20개, 네. 소양인에서는 30개, 소음인에서는 20개. 네. 그래서 이렇게 100개인데 네. 그럼 20개는 어디 갔냐? 네. 20개 중에는 소양인도 되고 태양인도 되는 게 10개가 있고 복합적인 성질을 가진 그렇죠. 사람이 네.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또 소음인도 되고 태음인도 되는 게 10개. 요래서 120개인데 그래서 이제 그 소음인도 되고 태음인도 되는 사람을 약을 써보니까 네. 태음인 약을 써도 듣고 소음인 약을 써도 듣고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환자가 왔을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감기다 그러면은 감기약 중에도 소음인한테 쓰는 약, 태음인한테 쓰는 약이 있는데 그 중에 소음인 약에 어떤 약이 더 효과가 좋더라 그러면은 그런 땐 태음인, 소음인 두 체질 가진 사람한테 소음인 약을 써주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총 120가지의 체질이 있는데 그걸 네. 크게 4가지로 나눈 게 이제 사상. 태음인, 태양인데 이 사상 체질이라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반씩 나눈 게 있어요. 그게 8체질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거를 알아낸 분이 권도원 박사라고 네. 금년에 99세가 되셨는데 네. 그분은 맥으로 다 체질을 감별해서 이제 침을 놓으시는 분인데 네. 난 아주 감탄을 해요. 이야, 맥으로 어떻게 그 120가지를 다 구별할 수 있나. 네.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은 내 못 들었고, 네. 그분이 하여튼 그 맥으로 진찰을 하려면은 체질을 감별하려면은 적어도 2년은 맥을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네. 한대요. 그렇게 어려운 거를 네. 그분이 하셨다는 건, 야, 이건 천재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체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120개의 운기의 응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미니 강의 오늘은 이기룡 원장님께서 체질에 대해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오가피입니다. 오가피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오가피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우선 오가피가 무언가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이건 일종의 나무예요. 네.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인데 그 이파리가 우리 손바닥 벌린 것 마냥 이렇게 5개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인삼 이파리가 또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 5호자를 써서 오가피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오가피라고 이름을 지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 약이 인삼 다음 각의 보약에 속해요. 이 약을 우리 한방에서는 이제 인삼에 비유해서 천삼이다. 하늘에서 내린 인삼이다. 네.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네. 그런 약인데 이게 첫째 보약, 둘째 관절, 근육, 신경계통 아픈데 치료약, 네. 그다음에 간, 신장 이런 데 보약이 되고 네. 특히 어린애들 성장이 느리거나 이제 골격이 약한 애들한테 이 약을 쓰면은 빨리 성장하고 튼튼하게 네. 성장을 해요. 그다음에 잠이 잘 안 오고 불안하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쓰면은 잘 듣는데 그래서 정신과 약으로도 이제 쓰는 거죠. 네, 그렇게 좋은 약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자연산으로 이제 많이 나는데 네. 지금은 그 재배를 아주 대단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 이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그거를 그 껍질을 쓰기 때문에 오가피라고 가죽 피자 껍질 피자를 써서 네. 오가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요새 뭐 디스크다 협착증이다 해서 많은 허리병 다리가 저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네. 이 약을 써야 돼요. 아. 그러면 이게 어느 체질의 약이냐? 네. 태양인 약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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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재마 선생이 이제 태양인이라 그랬는데 자기가 그런 지병이 있어서 군 생활을 포기하고 의사가 돼가지고 네. 자기 병 고치려고 처방을 2개를 만들었는데 네. 오가피 장척탕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오가피를 주제로 넣어서 한 처방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가다가 느닷없이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해역병에 그 오가피 장척탕을 써서 자기 병을 치료한 거죠. 네. 이게 모르긴 몰라도 태양인 처방으로는 최초의 처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미후도 장척탕이라는 또 처방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렇게 자꾸 토하고 그 병을 그걸로 고쳤는데 거기에도 이 오가피가 들어가요. 네. 그 오가피가 들어간 이유는 이제 오가피 장척탕은 허약한 거를 치료하는 목적이 더 컸고 네. 미우도 식장탕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게 더 네. 컸다. 난 이렇게 그 처방을 보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오가피가 굉장히 네. 네,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하고 또 근고를 치료하고 간 신장을 보호해주고 특히 애들 성장 발육을 촉진해주고 또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이런 약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있어. 네. 이 오가피를 자주 데려 먹으면은 네. 태양인이 데려 먹으면은 이 노화가 지연돼요. 빨리 늙질 않아. 그리고 다리 힘이 좋아서 잘 걸어 다닐 수 있고. 네. 근데 단 태양인한테 써야 돼요. 이건 태양인한테 인삼이야. 네. 예, 다른 체질에는 거의 효과가 안 나고 오히려 태음인이나 소음인이 썼을 때는 조금 부작용이 있는데 이건 독성이 없는 거니까 크게 부작용은 나질 않아요. 네. 이게 차라리 홍삼 액기스 이런 거보다는 네. 오가피를 구워놓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오가피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기룡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 텐데요. 전화 연결되기 전에 제작진이 사전에 체질을 진단한 후 상담 전화 연결하는 것이니 애청자 여러분의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니고요. 제 딸 상담입니다. 네, 그럼 따님의 키와 몸무게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키는 168이고요. 네, 네, 나이는 27세 여자입니다. 네, 혹시 몸무게 알고 계시나요? 몸무게는 49kg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네네. 이기룡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저희 딸이 네. 그 변비가 한 오래전부터 한 7년 정도 전부터요. 그 변비가 너무 심해서 네, 그 대장 내시경도 받아보고 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변비약만 받아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었는데 그 일시적인 약을 먹을 때만 그 괜찮고 그 이후로는 또 변비가 심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손발하고 아랫배가 너무 많이 차서 네. 그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요. 그 운동을 2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해도 아랫배가 너무 차가워요. 얼음장처럼. 네, 그래서 고민이 너무 많고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네. 생리불순도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몇 년생이에요? 27. 예, 27입니다. 93년생입니다. 네, 생일은요? 양력으로요, 7월 12일생입니다. 예, 예. 지금 제가 체질을 우선 말씀드릴게요. 네네. 93년 7월 12일이면은 소음인이라는 체질을 타고났네요. 네. 네, 소음인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손발이 차고 생리통이 있고 아랫배가 찬 거는 몸무게가 미달돼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1m 68이면은 적어도 60kg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너무 살집이 없어요. 네, 그것이 원인이고 변비도 이제 그 체중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비가 너무 심해서요. 네. 그게 이제 소음인이기 때문에 소음인에 맞는 그런 식사를 해야 돼요. 식사를요? 네. 우리 이 사상의학에서는 약 치료, 침으로 치료하는 것만큼 음식 치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음식을 자기 체질에 딱 맞게 식사를 하면은 병도 안 생기고 또 병이 생겨도 빨리 치료되고 그다음에 모든 그 장이나 오장육부나 모든 정신적인 거 이런 기능이 제대로 작용을 하는데 자기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을 좀 많이 먹었다 하면은 우리 몸에 모든 방어 조건이나 모든 오장육부의 기능이 그 트러블이 생겨서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는데 그래서 그 음식을 잘 맞도록 해야 됩니다. 소음인 분들은 어떤 음식이 좀 잘 맞나요, 원장님? 네, 그게 참 많아서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대표적인 음식 몇 가지만. 우선 곡식 중에는 보리를 피하는 게 좋고요. 피해야 되나요? 보리쌀이요. 네. 팥이나 이런 찬 음식은 좀 피하는 게 좋고 육류는 돼지고기가 안 좋습니다. 닭고기, 소고기가 좋고요. 또 과일에서는 사과, 귤 이런 것이 소음인한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혹시 따님분이 일부러 좀 다이어트를 하시는 편인가요? 다이어트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좀 약간 몸매 관리를 해서 더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조금 과식을 하고 나면 변비가 좀 더 심한 편이고
예. 그래서 네, 보니까 그래도 닭고기나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좀 따뜻한 음식이라고 원장님이 추천을 해주셨으니까요. 좀 네네. 그래도 네, 단백질 위주의 식품이니까 좀 그런 거 네. 위주로 네, 섭취해 보도록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조금만 좀 양을 늘려가지고 예. 체중을 좀 늘리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이어트면 안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2살이고요. 네, 몸무게 지금 현재 70kg 나갑니다. 네. 혹시 키가 키는 네, 1m 76요. 네. 지금 제 옆에 이기룡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작년 8월 22일 날 네.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아, 그러세요? 그런데 전에도 위 절제 수술하기 전에도 가래가 좀 심하게 나오고요. 네. 그리고 두드러기가 네. 지르텍을 이틀에 한 알 정도 먹을 정도로 가려왔습니다. 네. 근데 요즘 술 담배를 한 9개월 안 하니까 가래는 좀 적어지기는 적어졌는데 그래도 가끔씩 좀 나오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두드러기는 조금 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아래 텔레비 보고 그래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몇 년생이라 그러셨죠? 58년생. 58년요. 네. 생일은 언제세요? 11월 26일요. 11월 26일. 그럼 개띠시네요. 예, 예. 네. 무술생이신데, 네. 태양인이라는 체질을 타고나셨어요. 예. 네. 그래서 태양인이 이 알레르기성이 좀 강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예. 두드러기도 나고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위를 수술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지금 저하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예, 예. 전에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히 이제 태양인의 경우 이 음식 주의를 잘해야 돼요. 음식이 자기 음식을요?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을 먹게 되면 반응이 아주 즉각 오는 그런 면이 예, 많더라고요. 제가 몸이 약하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네. 로얄 젤리를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회복이 좋다 먹었더니만 아닌데 몸도 그건 막 덜하고 막 되어가지고 네. 먹었습니다. 그래 예. 먹고 나니까 좀 덜한데요. 네. 로얄 젤리가 좀 안 맞으시다고 하네요. 네, 네, 안 맞는 또 체질이에요. 피해야 되는 예. 음식들 있으면 추천을 네. 좀 저 소개를 해주시죠. 모든 육류가 해롭습니다. 아. 네, 안 맞는 것보다 해로울 정도로 그렇게 네, 안 고기가요? 좋아요. 예. 네, 그럼 어떡하냐? 네. 어패류를 위주로 잡수시고 네, 예. 갖은 양념, 네. 예. 고춧가루, 파, 마늘 이런 거를 거의 피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희 시간 관계상 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육류를 좀 피하시고 어패류나 양념, 예. 여패류 위주로 드시고 양념을 피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은 어떻게 해요? 약이요. 네, 예. 그런 태음인 약, 태양인 약이 지금 몇 가지 개발돼 있어서 네, 약을 쓰면은 잘 듣습니다. 네,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이기룡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은 한의사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움트리에서 정성을 담은 명품장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